이른 시간부터 카페 안이 손님들로 북적입니다. 음료 한 잔을 위해 긴 줄을 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주한 이 음료 바로 최근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말차입니다. 특히 이 유행은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LA에서 유독 크게 느낄 수 있는데 최근 젊은 세대들이 말차 음료를 즐기기 위해 다름 아닌 한인타운 카페로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말차 열풍이 불고 있는 LA로 가보실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감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비아 김입니다. UCLA 마케팅학과 3학년 한국계 미국인 3세예요.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한국 말차로 LA를 정복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건 작년 9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에 시작됐어요. 저는 틱톡 콘텐츠를 만들려고 한인타운 카페 5곳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카페인 카페 그린에 도착했을 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오후 2시인데도 카페 밖까지 줄이 늘어서 있었던 거죠. 40분을 기다려서 겨우 들어간 카페는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놀라운 건 손님의 80%가 비한국계 미국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말차 라떼를 주문하고 있었고요. 하루에 600잔에서 800잔이 나가요. 카페 사장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차가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고요. 저는 마케팅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이런 현상에 큰 관심이 생겼어요. 왜 갑자기 말차가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됐을까? 그것도 한인타운에서? 온라인 리뷰 사이트 옐프를 확인해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LA 최고의 말차 라떼 1위부터 3위까지 모두 한인타운 카페들이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5곳의 카페를 모두 방문했습니다. 각 카페마다 독특한 메뉴들이 있었어요. 더블 말차, 코코넛 말차, 말차 토닉, 그리고 가장 인기 있던 블루베리 말차까지. 한국인 특유의 창의성과 트렌드를 읽는 감각이 말차라는 전통 음료를 완전히 새롭게 재탄생시킨 거였죠. 제가 주목한 건 단순히 맛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각 카페는 인스타그램과 틱톡에 최적화된 인테리어를 갖추고 있었어요. 파스텔톤 벽면, 네온 사인, 그리고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까지. MZ세대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하는 공간으로 완벽했죠. 그런데 카페 사장님들과 대화하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들이 사용하는 말차 대부분이 일본산이 아니라 한국산이라는 거였습니다. 일본 말차가 품귀 현상을 겪고 있어요. 한 사장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격이 3배나 올랐는데 한국 하동이나 보성의 말차는 품질도 뛰어나고 가격도 합리적이죠.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바로 리서치를 시작했어요. 글로벌 말차 시장이 작년에만 38억 달러를 돌파했고 매년 10% 이상 성장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가팔랐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만약 한국산 말차의 우수성을 제대로 브랜딩해서 미국 시장에 선보인다면 K-팝과 K-드라마처럼 K-말차도 글로벌 트렌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곧바로 한국의 차 생산지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경남 하동은 천년의 역사를 가진 야생 녹차의 고장이었고 이미 2017년부터 스타벅스의 말차를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전남 보성은 한국 녹차 생산의 40%를 차지하는 곳이었고요. 더 놀라운 건 한국 말차의 품질이었어요. 한국의 차 재배 기술은 일본 못지않게 발달했고 특히 차광 재배 기술은 오히려 일본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태아닌과 카테킨 같은 영양 성분도 일본산과 비교해 전혀 뒤떨어지지 않았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 말차로 미국 시장을 정복하겠다고. K-문화의 힘과 한국 농산물의 우수성을 결합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확신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부모님께 제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상대로 반대가 심했어요. 아직 학생인데 무슨 사업이냐고 공부나 제대로 하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한국의 우수한 농산물을 세계에 알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10월이 되자 저는 결국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학기 중에 일주일 휴가를 내서 떠난 여행이었어요. 목적지는 경남 하동 천년 야생차의 고장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KTX를 타고 진주역까지 간 뒤 렌터카로 하동까지 이동했어요. 화개장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펼쳐진 차밭들이 마치 초록색 파도처럼 물결치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올리비아 씨? 저를 마중 나온 분은 하동차 생산자 협동조합의 김정호 조합장님이었어요.
40년간 차를 재배해온 전문가셨죠. 김 조합장님은 저를 화계면의 차 시베지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곳에는 1200년 전 신라시대에 처음 심어진 차나무의 후손들이 자라고 있었어요. 이곳의 차나무들은 모두 씨앗으로 번식한 야생차입니다. 김 조합장님이 자랑스럽게 설명하셨어요. 일본의 차나무들이 대부분 꺾꽂이로 복제된 것과 달리 우리 차는 유전적 다양성이 풍부해요. 그래서 병충해에도 강하고 독특한 향미를 가지고 있죠. 저는 차밭을 걸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재배, 차나무와 다른 식물들이 공생하는 생태계, 그리고 전통적인 수제차 제조 방식까지. 이곳은 단순한 농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문화유산이었어요. 다음 날 김 조합장님은 저를 말차 생산시설로 안내했습니다. 2017년부터 스타벅스에 납품을 시작한 이후로 시설을 현대화했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생산하는 말차의 비밀은 차광 재배에 있습니다. 그가 검은 차광막으로 덮인 차밭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수확 3주 전부터 햇빛을 95%까지 차단해요. 그러면 차나무가 엽록소를 더 많이 만들어내면서 태아닌 함량이 3배 이상 증가합니다. 제가 시음한 하동 말차는 정말 놀라웠어요. 쓴맛은 거의 없고 감칠맛과 단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졌습니다. 일본 우지산 최고급 말차와 비교해도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품질이었죠. 미국 시장에서 우리 말차가 인기를 얻는 이유가 있어요. 김 조합장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인 특유의 정성과 기술력,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이죠. 일본산 대비 30% 저렴하면서도 품질은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뛰어납니다. 저는 하동에서 3일을 보내며 말차 생산의 전 과정을 배웠어요. 찻잎 따기부터 찌기, 건조, 분쇄까지.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돌절구로 말차를 가는 전통 방식이었습니다. 시간당 40g밖에 생산할 수 없지만 그 맛과 향은 기계로 간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보성으로 이동한 저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보성군은 말차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었어요. 군청 차산업팀의 박미영 팀장님이 저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보성은 한국 녹차 생산의 40%를 차지합니다. 박 팀장님이 끝없이 펼쳐진 차밭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최근에는 말차 전용 품종을 개발하고 일본의 기술을 벤치마킹하면서도 한국만의 특색을 살리고 있어요. 보성의 한말차 가공 공장을 방문했을 때 저는 한국 말차 산업의 미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최첨단 설비와 철저한 품질 관리, 그리고 젊은 농업인들의 열정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우리의 목표는 K말차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드는 겁니다. 공장장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유럽과 중동에서도 문의가 오고 있어요. 한류 열풍과 함께 한국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저는 서울의 한 투자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농식품 전문 벤처 캐피털인 그린밸리 파트너스였어요. 대표님께 제 사업 계획을 프레젠테이션 했습니다. 한국산 말차로 미국 시장을 공략하는 K말차 카페 프랜차이즈 계획이었죠. 흥미로운 아이디어네요. 대표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농가와 미국 시장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초기 투자금 5천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뛸 듯이 기뻤어요. 드디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첫걸음을 뗀 거였으니까요. 한국의 우수한 말차를 미국 전역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LA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사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5천만 원은 환전하니 약 3만 8천 달러였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시작하기엔 충분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파트너를 찾아야 했어요. 바로 한국에서 말차를 직수입할 수 있는 유통 파트너였죠. 운 좋게도 LA 한인 상공회의소를 통해 정민수 사장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한국 농산물을 미국에 수입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하동과 보성의 말차를 직수입할 수 있습니다. 정 사장님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미 FTA 덕분에 관세도 낮고 제가 이미 구축한 콜드체인 시스템으로 신선도를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죠. 다음은 장소 선정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한인타운이 아닌 곳을 선택했어요. 목표는 한국 말차를 미국 주류 시장에 진출시키는 것이었으니까요. 선택한 곳은 UCLA 근처 웨스트우드였습니다. 학생들과 젊은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이었죠. 11월 초 드디어 첫 매장 계약을 했습니다. 월세가 4,000달러로 부담스러웠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최고의 입지였어요. 인테리어는 한국적인 미학과 현대적인 감각을 융합했습니다. 한옥의 처마 라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천장, 한지를 활용한 조명,
그리고 보자기 패턴을 응용한 벽면 디자인까지. 미국인들에게는 신선하면서도 세련된 공간이었죠. 가게 이름은 차차로 정했어요. 한국어 차를 2번 반복한 건데 영어로는 경쾌한 춤 이름처럼 들려서 기억하기 쉬웠습니다. 부제는 더 오리지널 K말차였고요. 메뉴 개발에는 특히 심혈을 기울였어요. 기본 말차 라떼는 물론 한국적인 재료를 활용한 독창적인 메뉴들을 만들었습니다. 인절미 말차 라떼, 흑임자 말차, 유자 말차 에이드, 그리고 제 시그니처 메뉴인 김치 말차 스무디까지. 네, 김치 말차라고 놀라지 마세요. 발효된 김치의 감칠맛이 말차와 의외로 잘 어울렸거든요. 12월 첫째 주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첫날은 친구들과 지인들로 북적였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손님이 뚝 떨어졌어요. 하루에 30잔도 팔지 못하는 날이 계속됐죠. 뭐가 문제일까 고민하던 중 한 손님의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맛은 좋은데 왜 한국 말차인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한국산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왜 특별한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걸요. 저는 즉시 스토리텔링 전략을 바꿨습니다. 매장 한쪽 벽면에 하동과 보성의 차밭 사진을 크게 걸고 QR코드를 통해 농장 이야기를 볼 수 있게 했어요. 천년 역사의 야생차 유기농 재배, 그리고 스타벅스도 인정한 품질까지. 또한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무료 말차 시음회를 열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전통 다도를 시연하면서 일본 말차와 한국 말차의 차이점을 설명했어요. 한국 말차가 더 부드럽고 감칠맛이 풍부한 이유, 그리고 가격은 30% 저렴한 이유까지 자세히 알려드렸죠. 가장 효과적이었던 건 틱톡 마케팅이었어요. 저는 매일 한국 말차의 우수성을 재미있게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국 차밭에서 찍어온 영상, 돌절구로 말차 가는 과정, 그리고 김치 말차 스무디 만드는 충격적인 영상까지. 특히 K-팝 아이돌들이 한국에서 말차를 마시는 영상과 저희 제품을 비교하는 콘텐츠가 대박이 났어요. 조회수가 100만을 넘어갔고 댓글에는 꼭 가보고 싶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유명 푸드 블로거가 저희 가게를 방문한 거예요. 그녀는 인절미 말차 라떼를 마시고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건 제가 마셔본 최고의 말차 라떼예요. 일본 교토에서 마신 것보다 더 부드럽고 풍부한 맛이네요. 그녀의 리뷰가 올라간 다음 날부터 가게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하루 200잔, 300잔씩 팔리기 시작했어요. 직원 2명을 급히 더 고용해야 할 정도였죠. 연말이 되자 차차는 웨스트우드의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출도 흑자로 돌아섰고요. 한국 말차의 우수성이 드디어 미국 시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한 거예요. 새해가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블랭크 스트리트 커피의 CEO가 직접 저희 가게를 찾아온 거예요. 그는 뉴욕과 LA에 9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거대 체인의 수장이었습니다. 올리비아, 당신의 한국 말차 공급처를 알고 싶습니다.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우리도 한국산 말차를 사용하고 싶어요.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독점 계약이 있어서 공유할 수 없어요. 대신 다른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제안이죠? 그가 궁금해했어요. K말차의 진정한 가치는 단순한 원료가 아니라 한국의 차 문화와 스토리에 있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제가 컨설팅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차차만의 정체성은 지키고 싶어요. 그와의 만남은 결렬됐지만 오히려 좋은 신호였습니다. 대형 체인도 한국 말차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2월에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UCLA를 휴학하기로 한 겁니다. 부모님은 극구 반대하셨지만 지금이 아니면 기회를 놓칠 것 같았어요. 한국 말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거든요. 그 무렵 한국에서 반가운 소식이 왔습니다. 하동군과 보성군이 공동으로 K말차 수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는 거였어요. 김정호 조합장님이 직접 전화를 주셨습니다. 올리비아 씨 덕분에 미국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했어요. 정부 지원을 받아 생산량을 2배로 늘리고 품질 인증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3월에는 더 큰 기회가 찾아왔어요. 코첼라 페스티벌 조직위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K-팝 헤드라이너들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한국 음식 부스에 저희를 초청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코첼라는 제 인생 최고의 무대였어요. 사흘 동안 무려 15,000잔의 말차를 팔았습니다. 블랙핑크 멤버가 저희 부스에서 말차를 마시는 사진이 인스타그램에 올라가자 그야말로 난리가 났죠. 팔로워가 하루 만에 3만 명이 늘었어요.
더 중요한 건 그곳에서 만난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벤처캐피털 대표가 저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K말차 프랜차이즈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10,000,000를 준비했어요. $10,000,000.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하나로 130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가 덧붙였어요. 1년 안에 미국 전역에 50개 매장을 오픈해야 해요. 그리고 한국산 말차만을 사용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즉시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하동과 보성의 생산자들과 긴급 회의를 했어요. 과연 그만한 물량을 공급할 수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박미영 팀장님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보성군에서 말차 전용 농장 500헥타르를 추가 조성하고 있습니다. 젊은 농업인 60명이 새로 참여했고요. 정민수 사장님도 물류 시스템을 대폭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LA뿐만 아니라 뉴욕, 시카고, 휴스턴에도 콜드체인 물류센터를 구축하겠다고요. 5월에 저는 투자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차차는 이제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K말차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된 거예요. 첫 번째 프랜차이즈 매장은 뉴욕 맨해튼에 열기로 했습니다. 타임스퀘어 근처 최고의 입지를 확보했어요. 오픈 행사에는 한국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저는 한국 말차의 우수성을 더욱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미국 식품연구소에 의뢰한 성분 분석 결과 한국산 말차의 태아닌 함량이 일본산보다 평균 15% 높았습니다. 항산화 성분인 카테킨도 20%나 더 많았고요. 또한 한국 말차만의 독특한 장점도 발견했어요. 김치처럼 발효식품과 궁합이 좋다는 점, 매운맛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뛰어나다는 점 등이었죠. 이를 활용해 고추장 말차 브라우니, 된장 말차 쿠키 같은 퓨전 디저트도 개발했습니다. 6월 말 뉴욕 매장 오픈을 일주일 앞두고 뉴욕타임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왜 하필 한국 말차인가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K-팝과 K-드라마가 세계를 정복했듯이 이제는 K-푸드의 시대입니다. 그 선봉에 K말차가 있고요. 한국의 우수한 농산물과 창의적인 문화가 만나면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7월 첫째 주 드디어 뉴욕 타임스퀘어 매장이 오픈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줄이 2블록이나 늘어섰어요. 한국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의 축사가 끝나자마자 문을 열었는데 첫 손님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로 일본의 유명 말차 브랜드 이토엔의 미국 법인장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시도네요. 그가 인절미 말차 라떼를 마시며 말했어요. 하지만 말차의 본고장은 역시 일본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스시의 본고장도 일본이지만 이제 캘리포니아 롤이 더 유명하잖아요. 말차도 마찬가지예요. K말차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1,300잔을 팔았어요. 뉴욕 매장 하나만으로 하루 매출 $50,000를 기록한 거죠. 더 놀라운 건 손님의 60%가 비아시안 미국인이었다는 점입니다. K말차가 주류 시장에 완전히 진입한 순간이었어요. 8월에는 시카고, 보스턴, 샌프란시스코에 동시 오픈했습니다. 각 도시마다 현지 특색을 살린 메뉴를 추가했어요. 시카고엔 딥디시 피자에서 영감받은 치즈 말차 케이크, 보스턴엔 클램 차우더 말차 수프, 샌프란시스코엔 사워도우 말차 브레드를 선보였죠. 이 무렵 재미있는 일이 생겼어요. 일본 교토의 한 전통 말차 명가에서 저를 초청한 거예요. 경계심을 갖고 갔는데 의외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한일 말차 콜라보레이션을 하자는 거였어요. 그들도 미국 시장에서 K말차의 인기를 무시할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감사하지만 K말차의 정체성을 지키고 싶습니다. 대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서로 발전하면 좋겠어요. 9월에 접어들자 차차는 이미 미국 전역 23개 도시에 35개 매장을 운영하게 됐어요. 직원 수만 300명이 넘었고 월 매출은 $800만 돌파했습니다. 이때 CNN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제목은 그린 골드러시 더 K말차 레볼루션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한국 하동과 보성을 방문해서 K말차의 뿌리를 취재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촬영팀과 함께 한국을 다시 방문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진 풍경이었거든요. 하동에는 말차 체험 관광단지가 조성되어 있었고 미국과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로 북적였어요. 올리비아 덕분입니다. 김정호 조합장님이 감격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작년 대비 농가 소득이 300% 증가했어요.
젊은이들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보성도 마찬가지였어요. 군청에서는 K말차 글로벌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었고 지역 대학의 말차 소믈리에 과정까지 개설했다고 합니다. CNN 다큐가 방영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특히 한국의 친환경 농법과 천년차 문화 역사가 큰 감동을 줬다고 해요. 방송 다음 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홀푸드의 K말차 전문 코너를 만들고 싶습니다. 독점 공급 계약을 논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더 큰 그림을 그리기로 했어요. 홀푸드와의 협력은 좋지만 독점은 아닙니다. K말차가 더 많은 미국인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열어두고 싶어요. 10월에는 뜻밖의 소식이 왔습니다.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이 자신의 건강 캠페인에 K말차를 포함시키고 싶다는 거였어요. 그녀는 직접 LA 매장을 방문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K말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의 상징이에요. 특히 설탕 함량이 낮고 영양가가 높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녀와의 만남은 K말차를 건강 음료의 대명사로 만들어줬어요. 이제 미국 전역의 학교와 병원에서도 K말차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저는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땡큐 코리아 캠페인이었습니다. 모든 매장에서 하루 매출의 50%를 한국차 농가 지원 기금으로 기부하기로 한 거죠. 그날 하루 동안 미국 전역 48개 매장에서 총 3만 잔이 팔렸고 70만 달러를 모금했습니다. 이 돈으로 하동과 보성의 청년 농업인 교육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어요. 12월 초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일본 말차 협회가 미국 FDA에 공식 제소를 한 거예요. K말차가 말차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말차는 일본 고유의 제품이라는 거였죠. 이건 터무니없는 주장이에요. 정민수 사장님이 분노했습니다. 말차의 원조는 중국이고 제조 방법도 국제 기준에 따른 거잖아요. 하지만 FDA는 조사를 시작했고 최악의 경우 말차라는 이름을 쓸 수 없게 될 수도 있었어요. 주가가 흔들렸고 투자자들도 불안해했습니다. 저는 즉시 대응팀을 꾸렸어요. 하버드 로스쿨의 한국계 교수님, 식품 역사학자, 그리고 국제 변호사까지. 우리의 전략은 공격적 방어였습니다. 먼저 역사적 근거를 제시했어요. 고려시대 문헌에 이미 말차 제조법이 기록되어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분말차를 마셨다는 기록이 있었죠. 또한 중국 송나라 시대 문헌을 통해 말차가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유산임을 입증했습니다. 더 결정적인 건 과학적 증거였어요. 하버드 의대 연구팀에 의뢰한 결과 한국산 말차가 일본산보다 EGCG라는 항암 성분이 25% 더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한국의 독특한 차광 재배 기술과 토양 때문이었어요. FDA 청문회가 열린 날 저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말차는 특정 국가의 독점물이 아닙니다. 김치가 한국 것이지만 일본의 기무치도 인정받듯이 각 나라만의 말차가 있을 수 있어요. K말차는 한국의 천년차 문화와 현대 기술이 만든 새로운 장르입니다. 청문회장에는 놀랍게도 미국 소비자 500명이 자발적으로 모여 K말차를 지지했어요. 그들은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권리를 빼앗지 마라. 이틀 후 FDA는 K말차의 명칭 사용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K말차를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어요. 언론들이 앞다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보도했거든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저는 더 과감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유럽 진출이었어요. 첫 타겟은 프랑스 파리였습니다. 미식의 수도에서 인정받으면 유럽 전체로 확장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 유럽 1호점을 오픈하기로 했어요. 프랑스인들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현지 파티시에와 협업했습니다. 마카롱 말차, 크로아상 말차 등 프랑스 디저트와 K말차의 만남이었죠. 오픈 전날 프랑스의 유명 요리 평론가 장 피에르가 시식회에 참석했어요. 그는 까다롭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흥미롭네요. 그가 인절미 말차 라떼를 마시며 말했어요. 일본 말차보다 부드럽고 프랑스인이 좋아하는 우마미가 풍부합니다. 특히 이 떡과의 조합은 천재적이에요. 그의 리뷰가 르몽드에 실리자 파리 매장은 오픈 첫날부터 대성공이었어요. 프랑스인들은 K말차를 새로운 트렌드로 받아들였고 특히 한국의 발효 문화와 말차의 조합에 매료됐습니다. 이 무렵 한국 정부로부터 감동적인 소식이 왔어요. 제가 대한민국 농식품 홍보대사로 임명된 거예요.
23살의 UCLA 휴학생이 정부 홍보대사가 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임명식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이 말씀하셨어요. 올리비아 씨는 K말차를 통해 한국 농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덕분에 차 농가뿐만 아니라 전체 농업계가 희망을 갖게 됐어요. 실제로 K말차의 성공은 다른 한국 농산물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K유자, K오미자, K대추 등이 해외에서 주목받기 시작했거든요. 이듬해 1월 저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초청받았어요. 지속가능한 농업과 청년 창업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거죠. 무대에 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K말차의 성공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전통과 혁신의 만남, 농촌과 도시의 연결,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모델입니다. 한국의 청정 자연과 우수한 농업 기술이 만든 기적이죠. 2월이 되자 놀라운 일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먼저 포브스가 저를 30세 이하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가 30인에 선정했어요. 그리고 타임지는 K말차를 올해의 혁신 제품으로 뽑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격스러웠던 건 UN 식량농업기구 FAO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K말차 프로젝트를 지속가능한 농업 모델로 선정하고 개발도상국에 전파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올리비아의 모델은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섭니다. FAO 사무총장이 화상회의에서 말했어요. 소농과 대기업이 상생하고 전통 농업이 현대 기술과 만나는 완벽한 사례죠. 3월에 저는 케냐를 방문했습니다. FAO와 함께 케냐 농부들에게 한국식 차 재배 기술을 전수하는 프로젝트였어요. 케냐는 홍차로 유명하지만 기후변화로 새로운 작물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한국의 차강 재배 기술은 놀라워요. 케냐 농업부 장관이 감탄했습니다. 물 사용량은 줄이면서 품질은 높이는 방법이군요. 저는 하동과 보성의 농업 전문가들을 케냐로 초청했고 그들은 3개월간 현지 농부 500명을 교육했습니다. K말차가 단순한 제품을 넘어 기술 수출로 이어진 거예요. 4월에는 더 큰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중국 시장 진출이었어요. 차의 원조 국가인 중국에 K말차를 선보인다는 건 정말 대담한 시도였죠. 베이징에서 열린 론칭 행사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이 말차의 시작이라면 한국은 말차의 미래입니다. 1000년 전 중국에서 배운 차 문화를 한국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켜 이제 다시 중국에 선보입니다. 놀랍게도 중국 젊은이들의 반응은 뜨거웠어요. 특히 상하이와 선전의 MZ세대들이 K말차에 열광했습니다. 그들은 K-팝과 K-드라마를 사랑하듯 K말차도 한국 문화의 일부로 받아들였어요. 중국 최대 SNS 웨이보에서 K말차 해시태그가 1억 뷰를 돌파했고 알리바바는 독점 온라인 유통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첫 달 매출만 500만 달러를 기록했어요. 5월에는 한국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제1회 K말차 월드 서밋이었어요. 전 세계 30개국에서 바이어와 전문가 1000명이 보성에 모였습니다. 개막식에서 대통령님이 축사를 해주셨어요. K말차는 한국 농업의 미래입니다. 올리비아 같은 젊은이들이 만들어낸 기적이죠. 서밋 기간 동안 2천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이 체결됐고 보성은 세계 말차의 수도로 선언됐습니다. 군청에서는 말차 테마파크 건설 계획도 발표했어요. 6월에 저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제목은 From Traditional to Innovation 더 K말차 스토리였어요. 강의실은 학생들로 가득 찼고 온라인으로도 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문화적 자부심이었습니다. 제가 강조했어요. 한국의 우수한 농산물과 문화를 믿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죠. K말차는 제품이 아니라 문화현상입니다. 강연 후 하버드 총장이 저를 따로 불러 말했어요. 내년에 정식 MBA 과정에 입학하면 어떻겠냐고요.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겠다는 조건이었습니다. 7월 현재 차차는 전 세계 200개 도시에 35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는 5,000명을 넘었고 연매출은 10억 달러를 바라보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K말차가 만든 변화입니다. 한국의 차 재배 면적은 3년 만에 2배로 늘었고 청년 농업인이 1000명 이상 새로 유입됐어요. 하동과 보성은 이제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고 매년 1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합니다. 어제 김정호 조합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올리비아 씨, 우리 손자가 서울대 농대를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말차 농사를 짓고 싶대요. 고맙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어요. K말차가 단순한 사업을 넘어 한국 농촌에 희망을 준 거였으니까요.
8월 첫째 주 저는 UCLA 캠퍼스에 서 있습니다. 2년 만에 돌아온 학교는 그대로였지만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24살 K말차의 창업자이자 글로벌 CEO가 되어 돌아온 거죠.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UCLA 비즈니스 스쿨의 차차 하동보성 K말차 연구센터가 문을 여는 날이거든요. 한국 정부와 함께 5천만 달러를 투자해 만든 이 센터는 차 산업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연구하는 세계 최초의 대학 기관이에요. 개관식에는 주미 한국대사님, UCLA 총장님, 그리고 한국에서 날아온 농업인 대표단 100명이 참석했습니다. 가장 앞줄에는 김정호 조합장님과 박미영 팀장님이 앉아 계셨어요. 총장님의 축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올리비아는 UCLA가 배출한 가장 혁신적인 기업가입니다. 학부생 신분으로 10억 달러 기업을 만들고 한국과 미국을 잇는 가교가 됐죠. 이 연구센터는 그녀의 비전을 영구히 이어갈 것입니다. 연구센터 1층에는 K말차 역사관을 만들었어요. 신라시대 차 문화부터 현대 K말차 혁명까지 천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이죠. 특별 전시실에는 제가 처음 사용했던 돌절구와 첫 매장의 간판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2층은 연구실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젊은 연구자들이 함께 새로운 차 품종을 개발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재배법을 연구해요. 벌써 MIT와 스탠퍼드에서도 공동 연구를 제안해왔습니다. 3층은 체험 공간이에요. 학생들과 시민들이 직접 말차를 만들고 다도를 배우고 K말차 음료를 시음할 수 있는 곳입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무료 클래스를 운영할 계획이에요. 개관식이 끝나고 김정호 조합장님과 차를 마셨습니다. 그가 감격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올리비아 씨 3년 전 처음 하동에 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그때는 이렇게 될 줄 상상도 못했어요. 이제 하동은 세계가 아는 이름이 됐습니다. 저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K말차가 K팝처럼 세계 문화가 되는 날까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오후에는 특별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넷플릭스가 K말차 스토리를 다큐 시리즈로 제작하기로 한 거예요. 제목은 더 그린 레볼루션이고 6부작으로 제작됩니다. 또 하나의 빅뉴스는 올림픽 관련 소식이었어요. 2028년 LA 올림픽 조직위가 차차를 공식 음료 파트너로 선정했다는 거죠.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말차가 공식 음료가 되는 순간입니다. 저녁에는 LA 한인타운에서 축하 파티가 열렸어요. 처음 제게 영감을 준 그 카페들의 사장님들이 모두 오셨습니다. 카페 그린의 사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올리비아 덕분에 한인타운이 세계적인 명소가 됐어요. 이제 관광객들이 K말차를 마시러 일부러 한인타운을 찾아온답니다. 파티장 한쪽에서는 젊은 한국계 미국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롤모델로 삼아 자신들만의 K푸드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K김치, K된장, K막걸리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죠. 밤 10시 저는 혼자 차차 1호점에 들렀습니다. 2년 전 처음 문을 연 그곳은 이제 K말차의 성지가 됐어요. 매장은 문을 닫았지만 특별히 저를 위해 불을 켜두었습니다. 매장 한쪽 벽에는 고객들의 메시지가 빼곡히 붙어 있었어요. K-말차 덕분에 건강해졌다는 할머니,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대학생, 하동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왔다는 부부까지. 저는 직접 만든 말차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LA의 야경 속에서 차차의 초록색 네온 사인이 빛나고 있었어요. 세계 곳곳에서 K-말차가 팔리고 있고 한국의 차 농가들은 희망을 되찾았으며 수천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농산물의 우수성이 세계에 증명됐어요.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보성에서 온 영상통화였어요. 화면에는 새벽 5시임에도 차밭에 나와 있는 젊은 농부들이 보였습니다. 올리비아 대표님, 오늘 첫 수확이에요. 그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답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주인공이에요. K말차의 기적은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저는 확신합니다. K말차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가 됐다는 것을. 한국의 우수한 농산물과 창의적인 문화가 만나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제 이름은 올리비아 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K말차가 세계를 정복한 이야기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